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잉글랜드 왕국의 왕실기와 카스티아 연합 왕국의 왕실 표준기를 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 모르는 미리터리, 100년 전쟁 당시 잉글랜드 해군과 프랑스의 편에 선 카스티아 해군이 맞붙은 해전, 윈첼시 해전에 대해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만을 설명하는 범세나 채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기로 한 주제 바로 윈첼시 해전이라고 해서 이번 방송만까지 해도 이제 100년 전쟁 이제 네 번째 해전으로 방송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0년 전쟁에서 치러진 해전 같으면은 이제 다섯 번째 해전만 하면은 이제 바다에서 치러진 해전은 이제 다섯 번째까지가 마지막 해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윈첼시 해전, 바로 윈첼시라고 했을 때 아마 영어를 아시는 분들은 바로 아실 거예요. 이 윈첼시라는 곳이 딱 어떤 곳인지 해서, 윈첼시라는 곳이 어디 있는지 한번 지도로 한번 가져와 본 게 있는데요. 자, 크게 한번 확대를 해드리자면, 지도상으로 보시면은 영국에서 저 동남쪽에 있는 곳인데 오보 해협이랑 가까이 있는 곳이죠. 예, 지도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전에 100년 전쟁 이전의 해전 같으면은 주로 프랑스 앞바다나 네덜란드 앞바다에서 전쟁을 치렀다면, 이번에는 이제 영국 또 잉글랜드 앞바다에서 전쟁을 치른 상황이고, 예, 그 점이 좀 달라졌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내용 중에 또 하나가, 이번에는 이전까지는 영국과 프랑스 간의 전투를 치렀던 양상이라 한다면, 이번에는 이제 카스티아 왕국이 직접 이제 개입하게 된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카스티아 왕국이 프랑스의 편에 서서 이제 영국하고 맞붙은 상황인데, 이 카스티아 해군이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카스티아 연합 왕국이라고도 하고 뭐 카스티아 왕국이라고 불러도 되는데, 근데 이 카스티아 왕국이라고 하면은 이제 오늘날 스페인의 전신이 되는 그런 나라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 그 이전의 역사를 다뤘던 내용들 같으면은 이 카스티아 왕국 같으면 말이죠, 이전까지는 주로 그 이제 15세기 이제 1400년대 말쯤에 이제 카스티아 왕국 내에서 이제 레콩키스타라고 해서, 우리말로 쉽게 해석하자면은 재정복 운동 또는 국토 회복 운동이라고 해서, 그 당시 이제 1400년대 말에 카스티아 왕국 내에서 한참 레콩키스타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런 레콩키스타를 하게 된 이유가, 당시에 카스티아 왕국, 지금의 스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카스티아 왕국 같으면은 그 스페인 남부의 그라나다라는 그 도시에 그 당시에 이슬람 세력에게 장악을 당하고 있던 그런 상황인데, 그라나다라는 도시가 바로 이제 무어인들이라고 해서, 무어인들이 이제 그라나다라는 곳을 한참 장악해서 이제 세력을 스페인 남쪽 그곳에 그라나다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이슬람 세력 무어인들에 의해서 그라나다에 알람브라 궁전이라고 해서 지금도
스페인의 그 그라나다를 관광하러 가신다면은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알람브라 궁전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 또 이슬람의 문화를 엿볼 수도 있는 곳이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당시에 카스티아 왕국은 이 그라나다의 이제 세력을 차지하고 있던 이 무어인들 또 이슬람 세력들 때문에 한참 이제 레콩키스타를 이제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레콩키스타가 이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스페인 영토, 이베리아 영토 내에서 이제 이슬람 세력들을 몰아내고 난 뒤에 이제 이후부터는 그 당시에 카스티아 왕국의 왕이 이제 여왕이었죠. 바로 이사벨 1세 여왕이 있었고 그리고 또 카스티아 왕국 말고도 언급해야 될 나라가 이제 아라곤 왕국이라고 아라곤 왕국에는 페르난도 2세라는 국왕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카스티아 왕국의 이사벨 1세하고 아라곤 왕국의 이제 페르난도 2세가 이제 혼인 동맹을 맺게 되죠. 두 왕이 이제 혼인을 해가지고 이후부터는 이제 카스티아, 아라곤 이 두 나라가 이제 동맹을 맺으면서 이제 연합 왕국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제 동맹을 맺으면서 이제 연합 왕국으로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사벨 1세와 페르난도 2세 말고도 언급해야 할 인물이 한 명 있긴 한데, 이 같으면은 이제 그 당시 연도로 치면은 이제 정확히는 1492년이고 아마 1492년이라면 연도를 딱 들어갔을 때 누가 언급돼야 되는지 역사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아실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1492년에 어떤 한 인물이 이제 이사벨 여왕의 이제 지원을 받으면서 이때 이 인물이 처음에는 이제 후투를 찾아서 가져와 보겠다고 인도를 찾겠다고 했다가 인도가 아닌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콜럼버스죠. 이때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이때쯤 이제 이사벨 1세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러고서 인도를 찾겠다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아메리카 대륙을 찾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대략 이제 이전부터 카스티아 왕국에 관련된 이 내용들은 대략 한 이 정도로 이전부터 많이 언급이 되었었는데 아마 이후부터는 제 채널을 통해서는 그런 내용 말고 알려지지 않은 다른 내용들이 아마 조금씩 나올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이번 방송 말고도 이후에 백년 전쟁을 통해서 이 카스티아 왕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후에 아마 백년 전쟁을 통해서 한 번 더 언급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따로 뭐 알아낸 사실이 있어서 말이죠. 자, 해서 오늘 이제 방송하기로 한 이제 윈첼시 해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자는 말이죠. 윈첼시 해전 또는 레 에스파뇰 시르메르 해전은 백년 전쟁 시기인 1350년 8월 29일 잉글랜드 왕국의 국왕 에드워드 3세가 이끄는 잉글랜드 해군과 프랑스 왕국의 편에 선 카스티아 연합 왕국의 제독 샤를 드 라 세르다의 카스티아 해군이 맞붙은 해전이라고 한대요. 1347년 9월 28일
프랑스 국왕 필리프 6세와 잉글랜드 국왕 에드워드 3세는 1348년 7월 7일까지 9개월간 휴전을 맺기로 한 칼레 휴전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세 흑사병 도래로 인해 전쟁을 벌일 여건이 되지 않았기에 양국은 휴전 기간을 잇따라 갱신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휴전은 그저 이름뿐이었고 양국 군대에는 서로의 영지를 지속적으로 습격하여 약탈과 파괴를 자행했다고 합니다. 특히 프랑스에 고용된 카스티아 해군은 영국 해협을 지나가는 잉글랜드 상선들을 습격하고 잉글랜드 해안을 수시로 습격해 약탈을 자행했다고 하는데요. 휴전 협약이 체결된 뒤 필리프 6세가 그들에게 급료를 지불하지 않자 그들은 노골적으로 해적이 되어 잉글랜드 선박들을 계속 공격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뱃머리와 선미에 목조탑을 세우고 마스트헤드에 까마귀 둥지라는 별명으로 불린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선박을 군함으로 개조했다고 합니다. 이 카스티아 선박들은 플란데런의 슬로이스 항구에 기반을 두었으며 대부분 석궁병으로 무장한 수백 명의 플란데런 용병들을 고용했다고 하는데요. 플란데런 백국은 공식적으로 잉글랜드 왕국과 동맹을 맺고 필리프 6세에 대항했지만 각 도시들이 무제한적인 자치를 누리는 정치 체계였기에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많은 플란데런인들은 돈을 벌 수 있다면 동맹국인 잉글랜드를 공격하는 것을 꺼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1350년 봄 카스티아 플란데런 연합 함대는 샤를 드 라 세르다 제도의 지휘하에 보르도에서 잉글랜드 해안으로 항해하던 가스코뉴 수송 함대를 습격해 물자를 모조리 탈취한 뒤 생포한 선원들을 바다에 던져 죽였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접한 에드워드 3세는 극도로 분노해 그해 5월부터 카스티아 해적들을 소탕할 준비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왕의 명령이 내려지자 그동안 영국 남부 해안을 개별적으로 지키고 있던 토머스호, 조넷호, 플랜티호, 이사벨라호, 가브리엘호, 미카엘호, 월페어호, 마리오테호, 예루살렘호, 토머스 뷰챔프호, 마리호, 존호, 에드먼드호, 팔콘호, 부셰호 등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또 여기에 잉글랜드 북부에 정박했던 함대들도 모두 해안으로 모여들었으며 8월 10일 켄트의 샌드위치항에 집결한 잉글랜드 함대 규모는 50척이었다고 하는데요. 또 에드워드 3세는 처음엔 월터 매니에게 함대 지휘권을 맡기려 했지만 곧 마음을 바꿔 자신이 직접 탑승하여 전반적인 지휘권을 맡았고 월터 매니는 북부 함대의 제독으로 선임되었다고 합니다. 또 여기엔 장남인 흑태자 에드워드도 동행했고 랭커스터 공자 그로스몬트의 헨리를 포함한 잉글랜드의 여러 귀족들이 400명의 기사들과 함께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두 척의 선박은 왕의 홀과 왕실과 행정부를 위한 숙소인 옷장으로 지정되었고 나무르 백작 존의 아들 로버트 드 라무르가 왕의 홀의 선장으로 선임되었으며 에드워드 3세 본인은 가장 좋아하는 베인 토머스 호에 승선했다고 합니다. 8월 28일 잉글랜드 함대는
카스티아 함대가 출몰하기를 기다리기 위해 윈첼시 항구 외곽에 정박했고, 당시 카스티아 함대는 영국 해협과 북해에서 잉글랜드 상인을 포획하고 물품을 빼앗는 뒤 슬로이스 항구에서 쉬고 있었다고 합니다. 샤를 드 라 세르다는 잉글랜드 해군이 윈첼시 항구에 정박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이번 기회에 잉글랜드 해군을 괴멸시키고 영국 해협과 북해를 완전히 장악하기로 마음먹고는 플란데런 외 여러 국적의 용병을 고용했다고 하는데요. 당대의 연대기에 따르면 카스티아 함선수는 40척으로 잉글랜드 함대보다 적었지만 함대에 실린 전사수는 에드워드 3세의 함대에 승선한 전사들보다 훨씬 많았다고 하는데요. 1350년 8월 29일 일요일 샤를의 함대가 슬로이스에서 출항했고, 그들은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잉글랜드 해안을 따라 이동했다고 하는데요. 잉글랜드 함대는 이른 저녁에 적 함대를 발견하자 닻을 내리고 전투 개시를 알리는 나팔을 불었다고 합니다. 에드워드는 무장한 기사와 귀족들에게 포도주를 제공하여 긴장을 풀게 한 뒤 친히 함대를 이끌고 출진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두 함대는 서로를 향해 접근했는데, 그러다가 에드워드가 탑승한 토머스호가 선두에서 질주하다가 카스티아의 선두 선박을 공격하여 돛대를 부러뜨렸지만 그 과정에서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또 잉글랜드 궁수들은 높은 갑판에서 큰 바위를 떨어뜨리려는 카스티아인들을 화살을 퍼부어 저지했고, 카스티아 선박은 잉글랜드 선박보다 훨씬 높았기에 잉글랜드 병사들은 사다리를 이용해 적 선박에 올라가야 했다고 합니다. 치열한 접전 끝에 카스티아 선박은 점거되었지만 토머스 호우는 카스티아 함선과 정면 충돌한 여파로 가라앉아 버렸고, 이에 에드워드는 기사들의 설득에 따라 방금 확보한 카스티아 선박으로 갈아탔다고 하는데요. 한편 흑태자 에드워드는 곤경에 처했고, 그가 탄 배는 카스티아 전원과 충돌하여 침몰하고 있었으며, 에드워드의 장병들은 적선을 공략하는데 애를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랭커스터 공장이 이끈 함선에 탑승한 병사들이 반대편에서 적선에 올라타자 에드워드는 병사들을 독려해 적선에 뛰어들게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에드워드와 장병들은 자기들 배가 완전히 가라앉기 전에 적선을 공략할 수 있었고, 카스티아 선원들은 모조리 사살되거나 바다에 던져졌다고 합니다. 로버트 드 나무르가 이끄는 왕의 호울은 더 큰 카스티아 선박과 맞붙었다가 적군이 던진 갈고리에 걸려 끌려갔다고 합니다. 선원들은 갈고리를 자르려 했지만 적선에서 석궁과 돌을 마구 퍼붓는 바람에 실패했고, 적선에 올라타려는 시도 역시 실패했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다른 영국 선박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다들 정신없이 싸우느라 왕의 호울의 위기를 알아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때 로버트의 하인 헨네킨이 손에 단검을 들고 카스티아 배 위로 뛰어올라 많은 적병을 죽이고 주 돛을 무너뜨려 적선을 정지시켰다고 하는데요. 그 모습을 본 병사들이 용기를 얻어 적선으로 앞다퉈 뛰어들었고, 뒤늦게 왕의 호를 도우러 온 잉글랜드 선박들이 호응하면서 카스티아 병사들은 결국
섬멸되었다고 합니다. 또 샤르 드 라세르다가 탑승한 전함은 이날 전투에 참가한 카스티아 배들 중 가장 거대하고 병사 및 승무원이 가장 많았으며 바위를 쏘아 보낼 수 있는 투석기도 충실히 갖췄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주변의 잉글랜드 함선들을 공격해 막대한 사상자를 입혔지만 잉글랜드 선박들이 주위를 에워싸서 화살비를 퍼붓고 적군이 올라타자 결국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섬멸되었다고 합니다. 또 샤르는 쪽배를 타고 가까스로 빠져나와서 전장에서 이탈했고 아직까지 잉글랜드군에 붙잡히지 않은 선박들도 뒤따라 도주했다고 하는데요. 이날 카스티아 함선 14척에서 26척이 납포되었고 여러 척이 침몰됐다고 합니다. 잉글랜드 함대의 손실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에드워드 3세가 탑승한 선박과 흑태자를 태운 천마 선박이 침몰하고 왕의 홀로 지정된 선박이 적군에 거의 납포될 뻔했던 것을 볼 때 큰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이 전투에서 죽거나 부상당한 카스티아인들과 플란데런인들은 그동안 자신들을 습격한 것에 원한을 품고 있었던 잉글랜드인들에 의해 배 밖으로 던져졌다고 하는데요. 또 에드워드 3세는 윈첼시 해전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금화를 주조했고 이 동전에는 돛대를 단 한 척의 배와 영국과 프랑스의 문장이 포함된 왕립 문장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카스티아인들은 이후에도 해적 행위를 꺼리낌 없이 자행했다고 하는데요. 잉글랜드와 가스코뉴 간의 무역은 꾸준히 이어졌지만 이들의 습격이 하도 심해서 런던에서 멀리 떨어진 서부 잉글랜드의 항구를 사용해야 했다고 하는데요. 한편 샤를은 프랑스로 돌아온 뒤 프랑스의 무관장에 선임되었고 장 2세의 신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100년 전쟁 네 번째 해전인 윈첼시 해전에 대해서 이렇게 방송을 해드려 봤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번 방송 같으면은 이제 100년 전쟁 이제 5번째 해전에 대해서만 방송을 한다면은 이제 100년 전쟁 해전사에 관한 내용은 계속 찾아보니까는 이제 5번째 해전 말고는 이제 바다에서 치러진 전투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내용이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번 이제 5번째 해전에 대해서 방송을 한다면은 이제 100년 전쟁 바다에서 치러진 해전에 관해서는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바다에서 치러진 해전에 관한 내용은 이제 끝이 나게 된다면 아마 이후부터는 또다시 이제 5번째 해전에 대해서 방송하고 나면은 그걸로 마지막이니까는 이제 100년 전쟁에서 이제 바다에서 치러진 해전 같으면은 아마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부터는 다시 명나라에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또는 뭐 다른 아시아 국가에 관한 내용을 통해서 방송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윈첼시 해전이라고 하는 100년 전쟁 네 번째 해전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방송을 해드려 봤고요. 다음번에도 알려지지 않은 밀리터리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방송을 해드려 볼 테니까요. 자, 해서 저는 그럼 이만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이만